자, 우리 또 그래도 오늘 저 진행이 못 왔으니까 방송 또 잘 만들어서 드리게요. 그리고 저기 그 방송 좀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까지는 원하지 않고, 아, 구독은 안 하는 거구나. 그거는 저 유튜브구나. 자, 유튜브 구독도 자, 자 갑시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우리가 전치사라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일단 기본적인 전치사의 우리가 큰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는 다른 거 없지만 이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반드시 명사를 반드시 취합니다. 이렇게 쓰이는 이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 쓰이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라는 거 꼭 알고 가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전부 전치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참고로 하나의 전치사는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시간을 나타낼 때, 장소를 나타낼 때 그 외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전치사는 뜻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마치 이 하나의 뜻밖에 없다라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것들, 그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걸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이 책에 나오는 것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가 가장 낮은 작은 단위가 at부터 이렇게 큰 단위로 올라가죠. 자, 보통은 가장 적은 그 단위로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거나 이럴 때, 근데 그게 조금 더 늘어나면 시간이 모이면 요일이 되겠죠. 또는 날짜 같은 이런 데 오늘 붙여요. 이것들이 모이면 달이 되죠. 달이 되고, 그게 좀 더 커지면 연도가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중간에 보면은 계절 같은 경우, 이렇게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작은 것에서 점점 단위가 커지는, 규모가 커지는 시간의 순서로 갑니다. 근데 가장 적을 때는 at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on을 쓰고, 그 다음에는 in을 씁니다. 이게 기본적인 룰인데, 뭐 그걸 꼭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요일 같은 거 앞에는 on을 쓰는 거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May와 같이 뭐 앞에 달, May는 몇 월입니까? 5월이죠? 이런 달 앞에는 in을 씁니다. 이건 가장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시 시각을 나타낼 때는 at를 쓰는 거 잘 알죠? 자, 그런데 그 at를 쓰는 경우에 그 말고도 at noon, at night, at lunch time이라고 이런 것에 전부 at가 붙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 noon이란 거는 정확히 말하면 12시를 말해요. 정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죠. 시간. night는 선생님, 밤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뭐 나는 자는 시간은, 내가 자는 시간이 밤이니까 한 11시부터 뭐 한 좀 환해지는 시간 전까지 뭐 한 3, 4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도 추측이에요. 예전에 이 영어가 이제 막 쓰일 때, at라는 게 쓰일 때는 밤의 개념이, 지금은 밤에 할 일이 많죠. 밤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 봤기 때문에, 대낮처럼 봤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 그 영어를 쓰던 시기지만,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뭐 빛이 뭐 발달이 안 돼 있다거나 그런 경우,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래요. 농사 짓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저녁에 몇 시 넘으면 동네에 불이 켜진 데가 없어요. 왜? 다 일찍 자요. 왜?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다음날에 어떤 농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밤의 개념은 그냥 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좀 쉽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구간을 나눠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간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밤은 어두워져서 자는 시간이라는 단편적인 하나의 시간으로 개념을 갖지 않았을까? 이건 선생님 추측이에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at night라고 쓴다. 뭐 on night나 in night 쓰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런치 타임이란 것도 뭐 굳이 따지면 어떤 밥 먹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at를 쓴 게 아닌가.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해 오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on Sunday night, on Sunday morning. night면 선생님 at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morning이란 것은 in the morning을 써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뭐가 붙었을 때, 요일이 붙었을 때는 희한하게 on을 씁니다. 희한하죠? 반면에 자, 여기에는 지금 may는요, 달 앞에는 in을 썼죠. 근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may하고 좀 찍고 1일이에요. 그러면 이때는요, on을 써야 돼요. 왜요? 지금 여기에서는 가리키는 게 이 1일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가리키기 때문에 on을 씁니다. in을 쓰지 않고. 그럼 이게 그대로 적용되면 일요일 저녁, 일요일 밤, 그럼 얘를 따지기 때문에 여기도 at를 쓰거나 in을 써야 되지 않나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영어에서 쓰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데는 안 붙이지만 여기에는 별표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썬데이는 on이 쓰는 게 맞는데 썬데이 나이트인데 왜 at를 안 붙입니까? 여기는 날짜를 나타내는 거가 우리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in을 안 쓰고 on을 썼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어떤 공식처럼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이 관용적 표현으로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알아둘게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 앞에가 at든 on이든 in이든 이런 전치사를 앞에 쓰죠? 이것들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그 앞에가요, 여기 Saturday라는 단어는 원래 Saturday night는 on Saturday night겠죠. 아까 설명했던 여기 Sunday night처럼 on을 붙여야겠죠. 하지만 앞에 뭐가 붙었을 때 이 요일을 Sunday가 됐든 무슨 뭐가 됐든 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 앞에가 이렇게 얘를 수식하는 다른 형용사들이 들었을 때예요. 수식하는 그런 단어가 앞에 붙었을 때 이건 형용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붙었을 때는 on이라는 이런 전치사를 쓰지 않아요. 오케이? 그 대표적인 애가 every나 또는 오늘 밤 이번 주 this week나 이런 식으로 또는 last나 뭐가 됐든 간에 이런 형용사가 앞에 붙게 되면 전치사인 at나 on이나 in 같은 거를 붙이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표시해놔야겠죠, 이거는. 자, 방송 듣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이고, 자, 여기 이제 during과 for부터는 일부는 기억이 나고 하실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자, for와 during. 둘 다 뜻은 동안이에요. 한국말의 뜻이 정확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 for라는 단어를 쓰느냐, 어떨 때는 during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럼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정해요. 일반적 기간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거든요. 일반적 기간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난 여기를 이렇게 합니다. 숫자로 표현 가능한 기간을 나타낼 때 라고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숫자로 표현 가능한 기간.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문법책에 보면은 for 뒤에는 숫자 기간을 쓰세요 라고 실제 나와 있어요. 숫자 기간. 그런데 왜 굳이 숫자로 표현 가능한 기간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가요? 라고 하면 몇 가지 예외적인 게 있었어요. A few minutes. 그 다음에 for a long time 것 같은 경우. 이거는 숫자 아니죠? 하지만 a few라는 말은 몇이죠, 몇. 그죠? 그럼 이 몇의 의미는 2에서 3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4에서 5분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의 숫자로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ong time이란 것은 시작과 끝은 없죠. 근데 긴 시간이란 것은 상대적이지만 내가 야, 우리 본 지 오래됐다. 그러면 이게 이틀일 수도 있겠지. 그죠? 이 기간이란 긴 시간이라는 게 또는 3년이 됐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숫자의 기간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길다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상대적이란 말은 예를 들면은 나랑 우리 지우랑 만난 지 오래됐다. 오랫동안 못 봤다. 그 말은 언제예요? 언제 봤죠 우리가? 이틀 전에 봤죠. 못 본 기간이 이틀이라는 그 숫자 기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한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때 알았던 데 짝꿍을 이제 만났어요. 와, 그럼 오랜만이다 하면은 선생님 이제 20살이니까 생각해보면 한 10 몇 년 정도? 여보세요? 10 몇 년 정도라는 숫자 기간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길다는 의미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for를 써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during은 어떤 경우냐? 일반적 기간이 아니고 특정 기간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이 특정 기간이라는 게 애매한 게 이거는 뭐냐면 이 기간 안에는 시작과 끝이 포함된 경우예요. 시작과 끝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자, 왜냐면은 during the night, 밤 동안이란 말이야. 밤 동안이란 말이야. 그럼 during 나온 밤 동안이란 말은 밤이라는 게 언제냐면 어두워졌다라는 시간부터 밝기 바로 전까지죠.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들어갔을 때. 두 번째, during the concert. 콘서트는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나요? 없죠. 콘서트 동안이란 말은 이게 시간으로 숫자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콘서트라는 게 시작했을 때부터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하고 끝났을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콘서트라고 우리가 그 개념을 잡죠. 그렇게 시작과 끝이 그 명사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during을 사용해요. 자,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 여름이라는 것은, 여름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더워지기 시작해서, 찬바람이 나기 전까지는 그 기간이 모조리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여름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뭘 씁니까? during을 씁니다. 근데 여름이라는 게 30일 동안입니다. 그럼 그때는 30일이라는 숫자 기간으로 포함을 할 수 있으면 for를 쓰는 경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vacation, 방학이에요. 방학이랑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몇 분은 표현할 수 있죠. 2, 3분. 긴 시간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숫자 포함을 쓰지만 이번 뭐 여름방학?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개념이야? 여름방학이라는 것은 학교 끝나고 이제 자 오늘부터 여러분에서 자 방학 잘 보내세요. 꾸벅. 인사한 시간부터 짜증나 내일 학교 가야 돼 이제 개학이야 라는 시간까지 이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기간이라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로 기간이 처음부터 끝이 포함이 되는 이러한 명사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during을 씁니다. 자,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국말로 뜻이 같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by라는 단어와 until이나 till이라는 단어예요. until과 till 두 개가 다 있어요. 알아두세요. 둘 다 뜻은 끝까지인데, 뭐뭐까지인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게 지속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그 행동이 계속된다는 뜻이고 완료라는 말은 이때는 이 행동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부분 봅시다. 그는요 수학을 공부할 건데요 9시까지 할 거랍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공부를 계속 9시라는 시간까지 하겠죠. 그럼 이 공부는 9시라는 시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지속이 되는 거야. 9시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야, 너 이 일 4시까지 끝낼 수 있니? 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이 자리에 until 써버리면 4시까지 지금 1시야? 1시부터 끝냈습니다. 9시까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4시까지. 이러진 않죠. 끝났다는 행동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그게 완료인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은 책을 8시까지 읽었다. 그 말은 읽는다는 행동 8시까지 계속 하는 의미지. 야, 근데 이 책을 말이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읽고 돌려줘. 그러면 돌려준다는 행동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 써 하는 게 아니고 화요일 한 번만 딱 하면 끝이죠. 이렇게 단이라는 행동을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완료를 써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마트 11시까지 옵니다. 그럼 언틸일까요? 바일까요? 자, 여기서 딱 달라지죠. 왜냐면은 오픈한다는 그 행위가 11시까지 계속되죠. 영업이라는 게. 그럼 언틸을 써야 돼요. 아니 한번요 오픈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우리가 의미를 쓰기 위한 게 아니고 9시까지라는 너는 그 개념으로 본 거잖아요. 그제? 하지만 이건 좀 다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숙제 내일까지네. 이때는 바이를 써야죠. 왜? 제출하다, 끝마쳐서 제출하다 행동을 그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아직 그 선생님 말 수긍이 안 된 거죠. 아니 문 한 번만 여는 건데 선생님 그럼 9시에 한 번 열어요? 열다는 행동 9시 한 번 열어요? 집에 가려고 하면 그 전까지 못 가게 문 잠가놔버려. 저 가야 돼요! 저 가야 돼요! 9시 더 놨다가 9시 딱 열어서 이제 집에 가세요 고객님들. 아니죠. 계속 열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until을 써야 돼요. 이해되죠? 너무 잔인한가요? 이마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가는 건 9시야. 아니면 11시까지 못 나가. 이야, 이거 대박인데? 자, 이런 거, 이러한 식으로 until과 by는 구별이 됩니다. 자, 개념 좀 잘 합시다. before after는 아니까 안 하겠습니다. 단, 조심할 건 제발, 물론 그러시면 없겠지만, 아직이 아니, 이제는 없겠지만, 제발 wash your hands 다음에 여기까지 넣어갖고 해석하지 마라. 예? 어떻게 해석하냐고? 너의 손을 씻기 전에라고 해석하더라. 나 이전에 누가 그런 거 봤다. 어? 아닙니다. 그랬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은 여기까지 끝내고 이 before는요, 이 뒤에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손을 씻어라. 식사 전에 이렇게 돼야지. 그죠?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은 직역한다고 치고 계속 해가지고 다 여기가 해석 다 해버려. 그래서 너의 이빨을 닦은 후에 저녁을 어쩌라고? 와, 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자, from과 since의 차이. 이거는 from은 뭐뭐로부터, since도 뭐뭐 이래로 계속. 둘 다 뜻은 딱히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가장 큰 차이점. since라는 단어는 그 시작점부터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시작점부터 계속 뭐뭐 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since란 말은 뭐뭐 이유로 계속이라는 원래 그 뜻까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since라는 거는 아래도 나와 있지만 그 뒤에는 보다시피 뭘 적습니까? 시작점을 적죠. 그거는 위에 나와 있는 from과 뭐 다른 거 없어요. from도 지금 보시면 앞에가 그 뒤에는 9이라는 시작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데요. 차이점이 이거죠. 어떤 차이점? 이 since는 항상 무엇과 쓰인다?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죠. 그게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완료 시제와 함께 찰떡궁합이에요. since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완료라는 게 그 전부터 그때까지 계속 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쓰이는 거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within은 뭡니까? within은 뭐뭐 함께인데 within은 뭐뭐 안에, 뭐뭐 이내에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 혹시 모르셨던 분 있으시면 참고하시죠. 그럼 within a week라면 일주일이라는 범위 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쓰이는 거 알고 가시고,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장소는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이게 아베반을 했더니 요거를 또 모르더라고. 자,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 at라는 단어가 사실은 좁은 장소라는 말이 맞긴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러면 at the zoo 하면은 동물원이 좁은 장소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at the airport도 있죠. 그럼 공항도 작나요? 공항이 우리도 작습니까? 좁은 장소로 하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로 좁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어떤 거?
버스 스탑 있죠. 버스 정류장. 사실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지금은 뭐 우리가 뭐가 있지만 아이고 뭡니까?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사실 원래 내가 여러분 그림 잘 그린 거 알죠?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렇게 버스 정류장은 버스 써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의 폴만 있어요. 폴만 원래는 옛날에 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버스가 오겠죠. 자, 미니버스가 오면 기다려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그럼 버스 정류장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at the bus stop이라고 쓰는 거야. 원래는. 자,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장소란 말을 써요. 그런데 지금 조금 달라요.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at work, 직장, at the zoo, at a party, at the airport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공항을 하나 예를 듭시다. 공항은 장소로 취급하기가 애매해요. 왜? 우리가 바깥도 있죠. 비행기 타는 그 넓은 활주로.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뭣도 대합실이나 이런 스테이션도 안에 있죠. 그거는 건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항이라는 의미 자체가 실내의 내부라면 in the building처럼 인을 쓰겠는데 공항은 그것도 포함되겠지. 사실 공항의 의미 자체가 비행기가 머물러 있는 그 계류장이나 아니면 이러한 그 공항의 활주로도 다 공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in을 쓰기에도 애매하고 on을 쓰기에도 애매하고 그럼 뭐밖에 없을까? 복합적인 형태에서 at를 쓰는 거예요. 학교는 뭐라 그래? at school이라고 그러죠. 왜 at를 써요? 학교는 너희들 공부하는 이런 건물, 강의실만 있고 건물만 있으면 in을 썼겠지. 하지만 운동장, 그죠? 그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애매한 상황인 경우는 at를 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at a party는 파티도요, 집안에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 할 수 있어요. 뭘 써야 되나요? 애매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at예요. 그 다음, 근데 이제 한국은 또는 뭐 서울은 엄밀히 따지면 장소의 개념으로 보죠.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의 어떤 장소로. 그렇기 때문에 in을 쓰는 거야. 자, 그런 차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뭐, 여기는 뭐 없는데, 제발 이 on이라는 단어도 위에고, over도 위에요. 차이점 뭔지 아시죠? on은요, 또는 benefit는 접촉의 의미예요, 접촉. 이렇게 어떤 판이 있으면 판 위에 이렇게 접촉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on을 쓰죠. 그죠? 반면에 어떠한 표면이 있는데 표면에서 멀리 위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on이 아니고 이때는 뭐뭐 위니까 over 또는 뭐뭐 위에 떨어져 있는 above. 그럴 때 누가 그래요? over하고 above의 차이가 뭡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뭐 센치를 정해가지고 뭐 2.4m 이상부터는 over를 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 over 또는 above 쓰시면 됩니다. 굳이 뭐 여기서 바로 위, 조금 떨어진 위 그거를 어떻게 달리로 구별합니까? 전반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는 아까 말한 on이라는 단어와 또는 반면에 on이 아니고 뭔가 아래라는 말로 beneath라는 단어와 under의 차이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의미로는 똑같이 아래예요. 하지만 갭이 있느냐,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접촉되어 있느냐 그걸로 우리가 on과 뭔가 아래라는 말로 beneath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머지는 여러분 다 하니까 뭐 by 옆에, beside도 옆에, next to도 옆에, in front of는 앞에 등등 안 하겠습니다. 4번에는요. 뭐뭐 사이에란 말은 두 가지죠. 둘 사이에는 between, among은 셋 이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 둘이라는 의미가 정말 딱 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둘에는요. 두 개의 집단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뭔 소리야 반일 우리 이겨내야 돼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 이 두 사람들은
사람들 개수로 따지면 개수로 이상한 사람들 인원수로 따지면 엄청 많죠. 셋 이상이겠죠. 어몽을 써야 되지만 이거 그게 아니라 분리가 됐죠. 양쪽으로. 그때는 비트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개념은 정말 수의 두 개가 아니고 대조되는 두 개. 너와 나 그러면 너랑 사람과 나랑 사람 둘이기 때문에 비트윈이 쓰는 게 맞지만 너희들과 나 이 말은 뭐야? 학생과 선생님 이때도 비트윈을 씁니다. 설령 5명 있더라도 이해되죠? 연습이 됩니까? 이 말이? 자, 그러한 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바로 뒤에 리뷰 테스트 나와버렸는데 이 리뷰는요 숙제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기 있는 부분 같이 풀어볼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같이 145페이지가 중요해요. 146은 별로 그닥 뭐가 없는데 145페이지에 있는 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145페이지 거 일단 쭉 한번 채점해 봅시다. 첫 번째부터 in, 그 다음 두 번째는 at, 세 번째는 for, 이번에는, 그 다음에 3번에는 during, 4번에 on, 5번에는 at, 6번 during.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첫 번째는 t를 쓰면 되겠죠? 여긴 till. 그 다음은 before. 그 다음은 by, 그 다음은 within, 그 다음에 after, 마지막 since. 틀린 건 좀 이따 다 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뭐한 후이니까 이때는 당연히 after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before, 세 번째는 on Thursday, 네 번째는 during, 다음에 for, 마지막 by. 자, 여기까지 틀린 거 8, 90 틀렸어요? 11까지. 호호, 왜 틀렸을까? 다른 거 없어요? 17, 18 1번.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보다시피 윈터라는 건 계절이죠. 계절은 우리가 큰 단위에 취급을 합니다. on을 쓰는 경우는 좀 적은 단위, 어떤 거 아까 말했던 요일, 특정한 뭐 크리스마스, my birthday 같은 날짜, 그죠? 아니면 우리가 Sunday night, 뭐 Sunday morning처럼 morning이나 night가 들어가지만 앞에 요일이 들어가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 정도. 그거를 뺀 계절이나 또는 뭐 달, 8달, 그 다음에 연도, 이런 것들은 전부 in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아니, 나는 일기를 쓴다. 잠자러 가기 전에 뭘 썼습니까? 이거 틀리신 분은. 오, 잠자러 간 후에요? 아니면 너 혹시 아까 내가 걱정했지만 이렇게 쓰게 해버렸냐? 아니, 이거 너 같고, 애프터 하나. 나는요, 다이어리를 쓴 이후에 잠자러 간다. 3 이렇게 써요? 아니, 그 애프터 하나 나와서 불렀어. 야하, 그래요. 대단하신 분인데요? 초능력자인가 봐요? 잠자러 간 후에 꿈속에서. 야, 황당하네. 그 다음 거는 뭐 썼습니까? 미드인. 어? 미드인. 끝마치는 게 나을겠다라고 뭔가를 완료의 의미로 썼기 때문에 이때는 by가 들어갔죠. 뭘까? 그럼 그 다음은 뭘 썼어요? 바이. by를 썼어. 바비 그 사람이. 아, 그래요? by 2x는 뭐야? 2주까지예요? 2주까지라는 건 뭐예요? 뭐 이번 주까지나 다음 주까지라면 이해가 되는데 2주까지는 뭐야? 나는 2주 동안이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는데 2주라는 그 기간까지? 아하, 능력자네요. 새로운 능력자. 자, 그래, 이때는 확실하게 이게 뭐뭐 안에란 말로 기간이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너는요 수영하러 바로 가면 안 된다. 밥을 먹은 후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쟤는. 자, 아마 약간 해프닝일 거예요. 진짜 이렇게 쓰면 사람 아니죠. 자, 이거 봅시다. 10 days라는 우리가 아까 말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기간이 나오죠. 혹시 틀리신 건 뭐 썼어요? 아하, until 10일. 아, 그건 안 돼요. 왜냐면은
until을 쓰려면 until 뭐 Friday, until 10 o'clock 이런 식으로 끝나는 날짜가 거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10 days라는 것은 기간이잖아요, 기간. 끝나는 날이 아니고 until은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썼습니까? 아니 뭐 9시 30분에 집에 돌아와야 된다. 너 가능해요. 근데 엄마가 그래? 야, 너 9시 30분까지 들어와. 그러지? 너 9시 30분에 들어와. 29분에 들어오면 혼나이? 31분에 들어오면 혼나이? 그건 아니죠. 아, 여기도 재밌네요. 여기도. 자, 재밌는 그런 오늘 소스가 많네요. 자, 이것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딱히 뭐가 없어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쉬운 거라. 숙제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리뷰 테스트만 제대로 해가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